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변압기 쪽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동희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기기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바로 손실과 효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전기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해.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다면은 그 손실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 손실로 인해서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 손실과 효율 부분은 이 내용 이해만 하고 공식 암기만 하면은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꼭 마음 편하게 보고 오빠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만 잘 외우면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게. 자, 먼저 손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은 무부하손이라는 게 있어. 무부하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면은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무부하 시험. 지난번에 오빠가 강의를 해서도 기억이 나겠는데 그때 이제 부하가 걸려있는 부분을 모두 딱딱 끊어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변압기의 2차 측에 있는 권선을 개방을 해가지고 1차 단자에다가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생기는 변압기에서의 손실 그 자체를 말해. 그래서 무부하 시험이다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2차 측은 개방, 그리고 1차 측의 전격 전압, 이런 걸 묻는 시험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런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변압기 2차 측에다가 어떤 전자제품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압기를 가동을 시켜. 그래서 전격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했을 때 생기는 손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손실이야. 그래서 이를 우리가 보통 고종선이라 그래. 즉 어쨌거나 생길 수밖에 없는 손실,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고종선의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손. 그치, 철손이 있어. 철손은 기호로 PI. 그치, 아이언의 I를 쓴다, 이게. 그리고 이 철손도 크게 또 두 종류가 있어. 대표적인 게 히스테리시스 손. 그다음에 와류손. 이를 PH.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철손의 한 종류가 바로 와류손. 그치, 와류선 기호와 기억해? 에띠인가? 에띠. 어. 그래서 이를 사용해서 P2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무부하손 중에 또 어떤 녀석이 있냐, 그냥 이거는 뭐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표유부하손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또 유전체손이라는 게 있어. 유전체손이라는 게 있어. 유전체손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잖아. 이거 오빠가 예전에 전기이론 공부할 때 정전계 분야에서 유전체 이야기할 때 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절연체와 비슷하다 그러면서 전류를 강제로 흘리면은 일어나는 현상 같은 거 얘기할 때 콘덴서 얘기하면서도 설명했는데, 그걸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싫어하는 애한테 엄마가 강제로 막 밥 먹으라고 입에다가 막 넣어주면은 밥풀이 입에 묻는다 그랬잖아. 결국에는 그 밥풀이 입에 묻는 만큼 어떻게 보면 못 먹는 밥이 되니까 손실이 되잖아. 그냥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표유부하선 같은 경우에는 자속을 만드는 게 여자잖아. 여자 전류로 인해 누설자속 자체가 생기거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맴돌이 전류를 말해. 근데 뭐 여기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이 대충 무부하손, 즉 고종손은 이렇게 종류가 있다, 이걸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무부하손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부하손이 있겠지. 부하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부하손? 글쎄. 일단은 무부하 시험이 아니라 부하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락 시험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단락 시험이 무엇을 이야기하나 이걸 우리가 또 간단하게 알아보자. 단락 시험이라는 거는 부하 전류, 즉 전자제품 같은 것이 이렇게 물렸을 때 흘러가는 전류가 부하 전류란 말이야. 그게 이제 변압기 2차의 권선에 흐를 때 변압기에 생기는 손실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서 무부하 시험과 다르게 2차 측에 부하를 걸어. 그래서 생기는 전류, 부하 전류 이걸 이용해서 바로 구하는 걸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변압기를 가동했을 때 나오는 그런 손실을 부하손이라 그러고 결국 부하의 양, 즉 부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손실의 크기가 크고 작아지고 해. 그러니까 부하가 크면 클수록 이 손실도 커지고 부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손실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가변손이라 그래. 변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부하손 즉 가변손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동선이라는 것이 있어. 동선은 기호로 T, C를 써. 여기에서 C는 뭘까? 구리. CU는 원소기호. 구리가 영어로는 코포라고 해. 코포.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이렇게 쓴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이 동손이라는 거는 전부하, 그러니까 부하를 온전하게 다 썼을 때 변압기 2차 권선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손실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두자. 전부하 시 변압기 2차 권선의 저항으로 생기는 손실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부하 때 생기는 손실, 그러니까 전부하일 때도 아니고 부분부하일 때도 있겠지. 전부하를 100%라고 본다면은 뭐 실제로 100%가 아니라 한 80%쓸 수도 있고 50%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 그런데 100%를 모두 사용했을 때 생기는 동손,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임피던스 와트라는 말을 써.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또 나오게 되니까 미리 좀 알아두자. 임피던스 와트 이런 개념이 동손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부하손 또 다른 종류가 있어.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표유부하손에 대해서도 또 나와. 그러니까 표유부하손은 이래거나 저러거나 무조건 생기는 손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번에는 여자 전류가 아니라 부하 전류 때문에 생겨. 그게 서로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맴돌이 전류인 것은 똑같지만은 무부하손일 경우에는 여자 전류가 원인이야. 근데 부하손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류가 원인이 돼. 공통점은 맴돌이 전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실 자체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빠가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했잖아. 이렇게 카테고리 모양 자체를 잘 기억을 하는 것이 훗날 이제 시험 같은 거 볼 때 되게 도움이 돼.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다 이런 거 같은 것을 잘 구분하면 돼. 그래가지고 원래 손실 자체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손실은 바로 철손 그리고 동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효율 같은 걸 구하게 돼. 그래서 철손과 동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래. 자, 여기까지가 바로 변압기의 손실인 거고 이번에는 효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 효율을 계산할 때 복잡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간단하게 구하는 것부터 일단 가르쳐 줄게. 자, 간단하게 구하는 거를 바로 우리가 실측 효율이라 그래. 실측 효율은 왜 간단하냐면은 실측이 뭐냐면 실제로 측정하는 것을 말하거든. 그래서 변압기에다가 부하를 딱 접속한 상태에서 전력계,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이 P, 와트인 거 알잖아.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계기만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를 갖고 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전기에서 효율을 말하는 단어로 많이 쓰는 게 그리스어 소문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에타. 오, 기억하는구나. 오, 맞아. 에타야. 어디 애가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타라고 해가지고 이거 공식은 간단하게 입력분의 출력이야. 입력분의 출력, 즉 들어간 게 있으면은 나오는 게 어느 정도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을 곱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퍼센트가 나오겠지. 근데 모든 전기기가 그렇지만은 100을 넣는데 뭐 120, 130 이렇게 출력이 더 좋을 효율을 가진 건 없어. 어쨌든 간에 뭔가 손실로 인해서 약간씩 출력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오빠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력계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입력도 그냥 단순하게 입력이 아니라 변압기 1차 측의 전력량, 변압기 1차 측 전력 기호로는 보통 이제 P1을 써. P1분의 그냥 P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헷갈릴까봐 오빠 P1로 얘기해. 변압기 2차 측 전력 이걸 P2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0 이렇게도 많이 한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따로 장비 같은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될 중요한 효율이 바로 규약 효율이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오빠가 이건 글자조차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 공식이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사실 효율과 손실하면은 이쪽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와.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듣자. 자, 규약 효율이라는 거는 이 규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규정과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 변압기 2차 측에서의 그 전격 전압과 전격 주파수가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전격 출력 및 무부하손이나 부하손 같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뭐 철손도 있고 동손도 있잖아. 이런 손실 같은 걸 이용해서 효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해도 이제 이걸 제대로 구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압기 자체를 보면은 효율 같은 게 표기가 돼 있거든. 그러면은 이 규약 효율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보는데 엄청 정밀해.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부하도 100%를 모두 다 사용하는 전부하일 때와 그리고 일부분만 사용했을 때도 이렇게 고려를 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식 다 우리가 외워주는 게 좋아. 먼저 전부하일 때 전부하는 부하를 100% 활용했을 때야. 이때 같은 경우에 에타야 똑같이 에타는 출력 더하기 전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체 손실이라는 거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손실 중에 철선과 동선을 합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력과 전체 손실을 분모로 놓고 분자는 그냥 깔끔하게 출력만 구하면 돼. 자, 그래서 똑같이 100을 해주면 된다. 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것 같잖아. 100%일 때는 사실 심플해.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전기를 하는 사람답게 기호로 표기를 해주는 게 좋겠지. 그걸 기호로 이렇게 표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V2N 이게 뭐냐? 변압기 2차 측의 두 번째가 아니라 2차 측의 전격 전압 여기다가 I2N 이거는 뭐겠어? 2차 측 전격 전류. 그치. 변압기 2차 측 전격 전류에다가 역률도 또 같이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왜냐?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건 조류잖아. 여기에다가 PI를 더해준다. PI가 뭐지? PI는 철선. 그치. 거기에다가 또 PC도 더해준다. 동선. 그치. 이거에 대해서 다시 분자는 앞서 우리가 출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출력에 맞는 그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지. 출력은 똑같이 V2N 곱하기 I2N 코사인 세타다. 결국 오빠가 앞서 규약 효율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변압기 2차 전격 전압 및 전격 주파수에 대한 전격 출력 및 무부하손과 부하손을 이렇게 합한 값을 더해서 전체 손실을 고려한 효율이라고 했잖아.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공식에 적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0분율로 표기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 전부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이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우는 공식 중에 제일 복잡하지만은 역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바로 부분부하야. 부분부하. 근데 단순한 부분부하가 아니라 n분의 1 부분부하일 때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알 것 같아, 동의는?
M이 어떤 걸 의미하지? 이 M을 오빠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량을 따질 때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를 많이 써. 자, 볼트 암페어라는 거 예전에 오빠가 피상전력 얘기할 때 기억나? 그때 쓰는 단위인데,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 킬로볼트 암페어다. 이게 이제 변압기 용량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압기가 설치된 건물에 가서 사용하는 전기를 봤어. 그러더니 50kW 정도를 쓴다. 또 여기에서는 단위가 달라. 유효전력을 쓴다는 거야. 사용 전력은. 변압기 용량은 피상전력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 변압기 용량이 100이라면은 사용하는 것이 50이면 50%를 쓰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100분의 50을 사용한다는 거는 다시 분수로 바꾸면은 2분의 1과 같이. 그럼 M은 뭐냐면은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면 돼. 이해하겠어? 이렇게 M 값을 구하는 거고, 이렇게 n분의 1 부분 부하를 따질 때 이때 공식은 좀 복잡한데, 그 전에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면은, 부하가 크던 작던지 관계가 없이 발생하는 부하손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데, 부하손 자체가 전류의 n분의 1로 감소하게 되므로 출력 자체도 n분의 1로 감소하고,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동소는 n분의 1 제곱으로 감소한다, 이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 잘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봐봐, 오빠가 지금 변압기 자체를 2분의 1 정도만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2분의 1만 사용할 때는 그때 당시 자체는 부하손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 근데 부하손 자체에 흐르는 전류가 2분의 1로 감소해서 출력 자체도 2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동손 자체는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로 감소하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변압기를 100을 쓴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게 50 정도만 쓴다.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2분의 1 부분 불하지. 그치, 전류 자체, 부하 전류 자체도 50%로 줄어들겠지. 50만 사용하니까. 그치? 그리고 출력도 P라고 둔다면은 당연히 50만 사용하니까 50%로 줄겠지. 그런데 동성 같은 경우에는 제곱으로 가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동선 같은 경우에는 25%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야. 자, 그걸 이용해서 나온 공식인데 좀 복잡하겠지만은, 우리 동이같이 이제 전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이걸 일일이 이해를 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공식을 적어줄게. 부분 부하일 때는 에타 n분의 1로 먼저 표기를 해. n분의 1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역시나 분수야. 좀 식이 길어. 먼저 전부하일 때 이 공식과 되게 비슷한데, n분의 1 그리고 똑같이 2차 측 전격 전압 곱하기 2차 측 전격 전류 곱하기 역률을 하는 데다가 똑같이 철선은 고정선이잖아. 고정선이니까 변하지 않아. 똑같이 PI를 더해주고, 좀 전에 오빠가 동선 같은 경우는 제곱의 개념이라 했잖아. 뭐냐? n분의 1분의 제곱의 동선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분자는 어떻게 구하냐? 분자는 바로 출력은 n분의 1 감소. 여기잖아. 이 출력 그대로 적어주면 돼. 그래서 똑같이 n분의 1 n분의 1 v2n i2n 코사인 세타다.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된다. 식이 어려워 보여도 방금 전에 오빠가 이야기한 동선만 제곱에 비례한다, 이 사실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은 앞서 구했던 전부하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다만 출력 부분은 n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이해하겠어? 자, 그리고 이것 또한 또 중요한 거라서 오빠가 얘기해 줄게. 뭐냐면은 최대 효율 조건이야. 자, 이번에는 최대 효율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당연하지만은 효율 자체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때에 해당하는 조건이 뭐냐? 바로 무부하 손과 부하 손이 같을 때야.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공부했던 손실 공식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100% 모두 다 사용하는 전부하일 때는 무부하 손의 대표적인 게 뭐야? 철손이지. 철손과 부하 손의 대표적인 게 동손이지. 서로 같으면 돼.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일부분만 쓰는 경우, 즉 n분의 1 부분부하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 왠 줄 알아? 동손 자체가 바로 n분의 1 제곱. n분의 1의 제곱의 개념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똑같이 적어주면 돼. pi는 n분의 1의 제곱의 pc와 같다. 이걸 그대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pi는 m의 제곱분의 1 pc와 같지. 이것을 우리가 또 살짝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은 m 제곱분의 1 자체를 끄집어낸다. m 제곱분의 1을 끄집어내면은 어떻게 되겠어? m 제곱분의 1은 결국 동선분의 철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치? 그걸 갖고 우리가 다시 또 바꿔주자. 뭘로? n분의 1로 바꿔준다면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n분의 1은 루트 PC분의 PI다. PC분의 PI.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워주는 게 되게 좋아. 그러면은 뭐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다음 중 최대 효율 조건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런 공식을 선택하면 되고 실제로 대입해서도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공식도 있어. 바로 최대 효율 조건을 또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 이번에는 동선이 아닌 철선과 관련된 거로서 기호로는 그냥 에타를 쓰는 게 아니라 최대니까 맥스를 넣어가지고 최대 효율 시의 출력 자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오빠는 사실 이 공식을 쓰는 경우를 잘 못 봤어. 그래가지고 단위를 킬로와트. 이건 변압기 용량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pi. pi가 뭐야? 철손이잖아. 철손을 2배 이렇게 하는 거에다가 분자로는 그냥 또 똑같이 최대 효율시 출력 단위도 역시 킬로와트.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빠는 이렇게 철선을 이용해 갖고 효율을 구하는 걸 많이 못 봤어. 그래도 상대적으로 동선같이 제곱 개념이 없으니까 식이 좀 깔끔한 건 있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알아볼 게 바로 전일 효율이란 말이 있어. 이 전일이라고 하면은 뭔지 알겠어? 전일? 온종일 돈. 오, 정확하게 알고 있네. 하루 종일이야. 하루 종일. 즉, 하루 24시간 동안의 효율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야, 전일. 뭐 어떤 사람은, 하루 전날이니까 어제를 말하는데, 어제를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면은 작일. 그리고 내일 자체도 한자이긴 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명일, 그래. 근데 다 일본에서 온 한자들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 전일로 표기한 것도 일본에서 온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변압기라는 게 사실상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24시간 매번 돌아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동안의 효율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건데 결국 이 전일 효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전부와 운전 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거인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래프로 그려줄게. 이렇게 이게 하루라고 보고 여기가 바로 0시 즉 자정 12시고 여기가 이제 밤 11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 집이 전기를 쓰는 걸 보면 아마 밤에는 거의 뭐 핸드폰 충전만 하고 자니까 불도 안 켜니까 별로 안 쓰다가 아침에 조금 많이 쓰다가 뭐 또 출근하고 나면은 또 줄겠지. 줄다가 이제 우리가 한 5시, 6시에 퇴근하잖아. 퇴근하면 음식도 준비하고, 뭐, TV도 틀고, 오빠 컴퓨터도 하고, 그럼 많이 올라가다가 또 잘 때가 되면은 또 뚝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집안에 이 전기 사용하는 양을 보면은 매번 똑같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빠랑 동이가 저녁에 이제 집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썼을 때가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타임, 즉 이쪽이 전부화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 전부화 시간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렇게 전부화 운전 시간이 짧을 때는 최대 효율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무부하손, 즉 고정손이라고 하는 철선을 작게 하거나 아니면은 부하손, 가변손이잖아.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많은 그 동선을 크게 한 과부하 운전을 하면 돼. 왜? 앞서 말했지만은 최대 효율 조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부하손과 부하손을 같게 만들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손 자체를 굉장히 짧게 만들거나 아니면 부하손을 크게 만들면은 효율을 좋게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공식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자. 먼저 하나의 조건이 있어. 24시간 운전의 경우 이때의 기호는 똑같이 에타를 쓰는데 하루라는 것이 영어로 day잖아. 그래서 d를 써가지고 이때는 되게 간단해. 24시간 동안에 입력된 전력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력량이다. 앞서 우리가 최대 효율 조건에서는 전력이었어. 전력. 그치? 킬로와트잖아. 전력이라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가 전일 효율을 구할 때는 바로 전력량. 그럼 뭐겠어?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가 된다 이거야. 이런 거 잘 봐야 돼. 우리 단위 같은 거에서 틀려버리면은 굉장히 아쉽지. 다 공부해놓고 단위에서 틀면 24시간 인력 전역량에서 무엇을 이렇게 또 보면은 뭐 딱 알겠지. 출력이 되겠지. 이쪽은. 그래서 단위도 역시 킬로와트 아워다. 당연히 백분율 개념이니까 100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의 운전 시의 효율. 자, 그러면은 앞서 오빠랑 같이 또 보자.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부하량이 계속 변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이 시간을 가리켜 우리가 그냥 n이라고 해보자. 이 시간 동안의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일어나는 시간이 뭐 6시가 되고 출근하고 나면 9시잖아. 이 3시간 동안의 효율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일정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n이라고 하자. n이 결국 3시간인 거지. 3시간 운전 시의 효율. 그런 걸 가리켜 우리가 기호로 에타 n이라고 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먼저 np. n이 뭐겠어? 3시간. 그치? 그럼 3이 되겠지. p는 뭐겠어? 전력. 그치? 전력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24시간 동안의 철선. 철소는 고정선이니까 하루 왼종일 생기는 거야. 어차피 변압기가 돌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동안만 보는 거니까 동손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류가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 가변손이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고 분자로는 간단하게 NP 그리고 똑같이 백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주면 된다. 공식이 되게 많아.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서 우리가 최대 효율 조건에서 가장 좋은 거는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잖아. 그래서 이런 일정 시간 동안의 최대 효율 조건은 뭐냐? 철선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잖아. 24시간 내내 변압기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철선 자체를 24를 곱한 값과 동손 자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만큼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사용하는 시간을 가리켜 오빠가 일정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n 곱하기 pc는 뭐야? 동손이잖아. 이런 개념. 근데 이런 걸 딱 공부하면 하나 또 호기심이 들 수 있는 게 왜 근데 꼭 시간을 갖고 이렇게 따지냐, 분을 따져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전력량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시간이 기준이 돼. 1시간 동안 얼마나 사용했냐.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가 대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하루는 24시간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이해하면은 전일 효율에 대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그래.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 당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최대 효율 조건으로서 이 무부하손과 부하손을 같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전부하 같은 경우는 쉽지만은 이 n분의 1 부하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계산할 줄 알면 좋겠어. 이 마지막에 이렇게 빨간 줄로 오빠가 그은데 이 공식만큼은 꼭 가져가자. 그리고 전일효율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도 우리가 그 일정 시간 운전을 할 때 이런 개념 같은 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서 이제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규약효율 개념인 거지. 그래서 전부하일 때도 중요하지만은 부분부하일 때 이 모든 공식을 우리가 외우면 좋겠어. 이거 뭐 사실상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런 거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알겠어. 마지막 손실 이 중에서도 당연하지만 철선과 동선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걸 문제 낼 수도 있어. 철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해가지고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이라 딱 나오면 좋겠는데 2차 측을 개방하고 1차 측 전격 전압을 인가하는 것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단락 시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안 나올 수 있거든. 그래도 이게 어떤 이런 개념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하면 되겠다. 그래요. 어때? 오늘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너무 강요하지 마. 틀리면 안 돼. 알았어.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기출문제 한번 딱 풀어보고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 한 번만 딱 들어보면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래. 실질적으로 변압기 강의에서의 이제 어떤 이 변압기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손실과 효율까지 배웠잖아.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변압기의 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이 결선도 처음에 말을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Y결선, 델타결선 전기 이론에서 오빠 얘기했잖아. 그거 부분만 잘 생각하면은 또 그 얘기가 또 그 얘기들이야. 뭐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뭐 누트 3배의 선간전압이 생긴다. 이런 거 막 얘기했잖아.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어. 알겠어. 자, 그러면은 강의를 마칠 때 우리의 늘 했던 멘트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